계속해서 앞선 다른 노드들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큐티 그래프를 볼게요. 지난 시간에 블롭 체이스 노드를 살펴봤었죠. 이 부분에서 실제로 트위스트 값을 받아서 PWM 신호로 바꿔주는 계산식이 있었고, 바꿔준 PWM 펄스를 실질적으로 PCA968호를 통해서 제어해주는 그런 노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노드가 있죠. CSI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은 CSI 카메라에서 이제 G스트리머를 통해서 들어오는 실제 영상을 로스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토픽으로 바꿔서 퍼블리시 해주는 그런 노드였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노드가 블럽 디텍터가 되겠고, 이 블럽 디텍터가 뭐 두 가지 이러한 토픽을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거, 이미지 뷰가 있죠. 이미지 뷰는 이미지 타입, 로스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타입의 토픽을 받아서 바로 화면에 송출해주는 그러한 노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럽에 있는 이미지 블럽 자체는 로스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타입을 퍼블리시하고 있구나 라고 또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체이스볼 노드를 살펴보고 블럽 디텍터 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체이스볼 노드는 chase-the-ball.py 라는 파이썬 파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주소에도 나와 있듯이 포인트 블럽이라는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 받아서 트위스트 형식의 커맨드 벨로시티라는 이 토픽을 퍼블리시 한다 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나서 밑에 우리에게 익숙한 saturate라는 이 함수가 보이고요. 다음 chaseBall이라는 전체적인 클래스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블럽을 서브스크라이브 받아서 트위스트 형식의 커맨드 벨로시티를 퍼블리시 하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에 있는 포인트를 임포트 해주고,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 메시지스에 있는 트위스트를 임포트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트위스트는 익숙한데 포인트 이 형식이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로스 메시지 쇼를 통해 보여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플로트 형식의 x, y, z라는 3개의 변수들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봐서는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실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앞단 노드, findBall 노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 전체적인 흐름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 블록 체이스 노드와 같이 이렇게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냥 런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lospy.rate를 통해 5Hz의 주기를 갖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무한 while 루프죠. 무한 while 루프를 돌면서 이 get control action이라는 함수가 하나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스테어 액션, 스로틀 액션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선은 이 부분은 차치하고 넘어가 보면 로그를 한번 찍어주는 것이 보이고요. 우리가 결국 퍼블리시 해야 될 트위스트 타입의 메시지가 셀프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리니어, 앵귤러 두 개가 있고 각각 x, y, z가 있겠죠. 셀프의 메시지에 리니어 x로는 스로틀 액션이라는 값을 넣어주고요. 앵귤러 z라는 것에는 스테어 액션을 넣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시지를 바로 만들어줬던 퍼블리셔를 통해서 퍼블리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부분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것들 get control action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시죠. get control action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스티어 액션과 스로틀 액션이 결국 아웃풋 밸류인데,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계산을 통해서 뭔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살펴보면 처음 보는 상수가 나옵니다. k, lat, dist to steer 라는 것에 self.blobx가 들어가는데, blobx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포인트 밸류입니다. 왜냐면 올라가서 살펴보면 블로백스를 받아오는 부분, 이 바로 이 업데이트 볼이라는 함수에서 받아오는데요. 이 업데이트 볼 함수가 뭐냐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기에서 생성자 부분에 서브스크라이버에 묶이는 콜백이 바로 업데이트 볼입니다. 그러면 이전 노드로부터 들어오는 포인트 형식을 받아와서 자기 자신의 멤버 변수로 복사해주는 그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블럽 X와 블럽 Y가 어떠한 상수인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아직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딱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이 값이 블럽 X가 우선 -1부터 1까지의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블럽 X가 -1이면 이제 설정하기 나름이겠지만 블럽 X가 -1이면 제슨박스가 이 카메라 프레임에서 카메라 이미지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겁니다. 블럽 X가 1이면 제슨박스가 카메라 이미지에서 가장 오른쪽에 검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넘어가 버리면 1보다 커지면 이제 이미지를 넘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이제 블럽 X가 -1부터 1까지의 값이 된다는 거 일단은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KLAT dist2 스티어가 곱해지는데 위에 올라가 보시면 이 값이 2.0입니다. 그럼 -2.0 곱하기 -2.0 곱하기 1이 되니까 이 값인 스티어 액션, 첫 번째 스티어 액션은 -2부터 +2까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한 세츄레이트 함수가 나옵니다. 세츄레이트 함수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죠.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지고 -2, -3, -4든 -5든 얼마나 작아지든 간에 -1.5보다 작다면 다 -1.5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2건, 3이건, 4건, 100이건, 1000이건 무조건 1.5보다 커버리면 1.5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숫자가 들어오건 무조건 -1.5에서 1.5 사이의 범위의 수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함수가 세츄레이트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티어 액션이 다시 여기 들어가서 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스티어 액션은 이것은 -2.0에서 +2.0 사이의 값이었다가 여기에 스티어 액션은 -1.5에서 +1.5의 값을 갖겠죠. 그러면 이 값이 리턴이 되고 이것을 받아서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주고받는 토픽 메시지에 들어가서 퍼블리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블리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보면 이제 KLAT dist2 스티어가 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블럽 X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0.1이라고 가정했을 때 -0.1 곱하기 현재는 -0.2가 곱해져서 -0.1이 들어오면 +0.2가 되죠. 그런데 만약 이 K dist2 스티어가 3이나 5나 7처럼 커져버리면 블럽 X가 0.1처럼 작은 값일지라도 곱해지는 수가 커지게 되면서 블럽 X가 더 펌핑되게 됩니다. 그런데 블럽 X가 어떤 값이냐 하면 제슨박스가 이미지에서 얼마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지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체이스볼 노드가 결국 얼마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트위스트, 지오메트리 메시지의 트위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노드였는데 그러면 조금만 왼쪽 오른쪽으로 틀어져도 바로 그 트위스트 메시지는 커다랗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제슨박스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상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dist2 스티어가 아주 큰 상황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제슨박스가 중심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조금만 왼쪽으로 이동해도 바퀴가 휘어지는 그 각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민감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dist2 스티어는 엄청 크면 좋은 게 아니겠죠. 또 엄청 작으면 이제 찔끔찔끔 움직이겠고요. 적당한 값으로 맞춰줘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슨박스가 중심에 이 K디스트2 스티어가 크다. 그러면 제슨박스가 조금만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바로 바퀴가 엄청나게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이 부분 네, 크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디스트 이 블럽 X가 뭔지 얼른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파인드볼 노드로 얼른 가보겠습니다. 파인드볼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뭐 소스 코드를 직접 보여드리면 파인드볼이 여기 있습니다. 184줄 정도가 되는 함수 그런 소스 코드인데요. 심지어 여기서 인풋 부분을 보면 블럽 디텍터라는 인클루드 안에 있는 이런 소스 코드도 가져오고 있는데 이 소스 코드도 심지어 이제 네, 300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네, 어지럽죠. 바로 소스 코드 보고 하기보다 제가 약간 실습으로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재밌게 같이 수업해 보기 위해서 실습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블럽 스레시 홀딩이라고 이름을 적어 두었는데요. 자, 한번 여기를 따라와 보세요. 터미널을 하나 열고 이 위치로 가줍니다. 그리고 위치로 가줍니다. 저는 이미 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런 파이썬 파일을 실행시켜 줍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앞에 지금 env가 안 붙었죠. 가상 환경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런 사진이 하나 뜹니다. 그럼 다음에 사진 옆으로 살짝 치워보면 이러한 트랙바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 파이썬 함수를 잘 보면요. 지금 우리가 실행시키려고 건 보면 range detector.python을 실행시켰는데 이미지라는 매개 분수로 frame 0000.jpg를 사용했고 필터로 HSV 필터를 사용하고 미리 보기를 사용하겠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위치에 이런 여러 각도에서 찍은 제슨 나노 박스 사진들을 미리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이름이 frame 0000이었기 때문에 지금 0000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떠한 작업이 되냐 말씀드리면 우선 이 슬라이드 바를 뭔가 움직여 보고 싶죠.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특정 색상을 가진 부분들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것도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네, 움직일 때마다 일부분이 검은색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검은색이 되네요.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Hmin, HSmin, Vmin, Hmax, Smax, Vmax라고 나와 있는데 HSV가 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HSV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색깔을 표현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RGB 방식이 있죠. 근데 RGB 방식 말고 또 은연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HSV라는 색상 표현 체계가 있습니다. 각각 Hue, Saturation, Value의 약자로 HSV가 된 건데요. 이 HSV가 제가 단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포토샵 하거나 PPT에서 원하는 색깔 없을 때 막 고르고 싶을 때 이렇게 그라데이션 여기서 선택하세요 라는 거 보셨죠? 이게 바로 위에서 봤을 때 HSV 색상 체계에서 이 윗부분을 그대로 따온 게 이 그라데이션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와닿으시나요? 이 휴는 어떠한 색깔을 가지는지 어떠한 색깔의 형태를 가지는지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휴입니다. 그래서 0은 빨간색, 뭐 255는 빨주노초 파남보니까 보라색에 가깝다. 빨주노초 파남보를 0에서 255까지로 매핑해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Saturation은 얼마나 진한 색이냐, 진한 노란색인지 연한 노란색인지를 결정짓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alue는 얼마나 혼탁한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색깔이 혼탁해지죠. 우리 포토샵 사용하는 이 화면에서는 아주 선명한, 아주 혼탁하지 않고 맑은 색깔만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밸류가 뭔지 이해를 하셨으니까 우리 방금 이 사진 다시 한번 켜고
여기서 휴를 잘 움직여서 빨준 5초 파남 보니까 빨준 5초 앞쪽에 있겠네요. 앞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가 초록색이구나 이제 인지하셨겠죠. 그러면은 초록색은 살려둬야 되니까 이렇게 줄여야지 로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위에서부터 초록색이 나올 때까지 이것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필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민과 맥스 사이에 오는 밸류만 남겨놓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밸류를 조금씩 줄여서 여기 부분이구나, 이제 초록색이 사라졌네요. 이때까지 남겨놓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츄레이션 봅시다. 얼마나 진한 초록색인지, 제슨 박스가 얼마나 진한 초록색일까요? 이 정도에서 이제 걸러지네요. 여기서부터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걸러줍시다. 위에서 또 내려와 볼까요? 뭔가 내려오면 계속해서 사라지기만 하는 것 같네요. 최대로 해봅시다. 밸류 얼마나 혼탁한지. 잘 안 사라지다가 이 정도? 갑자기 사라지네요. 뭐 좀 조금만 줘보겠습니다. 제슨 그래도 박스는 다 보여야 되니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와 볼까요? 또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정확히 몇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HSV를 가지고 필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민, 맥스를 통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지 상에서 앞으로 이렇게 생긴 이 초록색만 따로 걸러질 거예요. 이 걸러진 것을 키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을 이 초록색 부분만 관심 있는 영역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예제를 해봤고요. 우리가 사용한 값은 이 값을 사용했습니다. 휴 미는 39, 휴 맥스는 75, 세츄레이션 미는 81, 세츄레이션 맥스는 255, 밸류 미는 71, 밸류 맥스는 255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지금 저는 저희 집에서 했는데요. 형광등 색상도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림자가 질 수도 있고, 뭐 밖에 태양빛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 사실 되게 민감한 게, 여러분 뭐 태양광이나 조명 상태에 따라서, 광량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 이런 거에 한계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값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적절히 이렇게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움직여 보면서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사진은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서 찍은 사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전에 이미지 뷰를 해봤죠. 그래서 이미지 뷰를 해보겠습니다. 로스 코어를 하나 켜주고요. 제가 이미 켜놨네요. 그 다음에 로스런 CSI 카메라, CSI 퍼블리시를 해주죠. 항상 하기 전에 SDS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퍼블리시를 걸어주습니다. 걸렸죠? 자, 이미지 뷰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는 이미지 토픽을 화면으로 출력해 줍시다. 좀 기다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제슨 카메라로 이렇게 두고 여기서 클릭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세이브라고 됐죠. 뭐 하나 더 찍어볼게요.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빛이 보이게 이렇게 하고 종료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캐킨 워커스페이스로 와보면, 지금 이 터미널을 실행된 곳이 캐킨 워커스페이스이므로 방금 찍었던 이 사진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이제 복사했다가 이 위치, 우리가 방금 작업했던 위치에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 이름을 안 겹치게 해서 여기 위에 있는 파이썬 파일에 실행하면서 여기 이미지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만의 필터를 만드실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필터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밸류는 어디 들어가냐면요, 여러분들이 필터를 만들어서 그럼 몇부터 몇 6개의 숫자를 다 찾아내셨다 하면은 여기 메인 문이 있습니다. find ball에 메인 문이 있습니다. 이 메인 문에 여기 지금 저는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 그린맥스 그린민으로 해줬고요.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블루 디텍터를 만들면서 이 그린민과 그린맥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뭐 초록색이면 저는 초록색에서 그린민, 그린맥스라고 변수 이름을 적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핑크로 할 수도 있고 블루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만의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대신 유의하셔야 될 건 꼭 3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튜플로 만드셔야 하고요. 이 블러 디텍터 클래스 안에 넘겨주셔야 된다는 점 이것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필터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는데 메인문에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것들이 뭘까? 여기 민, 맥스, 또 여기 민, 맥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 숫자들이 뭔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번 시간에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컴퓨터 비전 노드, 파인드 볼 노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